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막 대표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네요. 국지성호가 지금 전국에 강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증시도 상당히 좀 소강 상태 움직임, 뭔가 좀 이벤트가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는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있었죠. 금통위의 금리 결정.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결정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었고요.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인하를 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시나리오 중에 조금 좀 예상했던 대로 좀 두 번째 시나리오였죠. 금리를 인하를 하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상당히 좀 자제하는 모습. 안도성은 있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좀 소멸되는 이런 좀 일장일단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수요일 기점에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약 한 5거래일 동안 뭐 금요일장 휴장이었긴 했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4거래일 동안 장은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는 좀 올라오는 좀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뭐 별 재미 없고요. 별 재미 없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발됐다가 안 됐다가 경제 지표는 여전히 좋고 뭐 이러한 그 유로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뭐 이러한 그 이슈들이 굉장히 조금 호재에 좀 목말라 있는 장세.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갈 종목들, 좀 응집력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 시장에 큰 특징은 없지만 그 안에서 어떤 옵션군들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요. 또 금리 인하 잠깐이나마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보여줄지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알차게 준비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외국인 기관 매매 국내에서 가장 잘한다 자부하는 전문가니까요. 같이 매매를 열심히 또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중소형주들 일단은 어렵습니다. 스모켓, 특가총액 3천억 미만 종목들 커버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들도 저랑 같이 고민을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반드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됐습니다만, 재료 노출적인 측면에서 뭐 추가 상승을 크게 뻗지는 못했죠. 시장에 예상했던 수준이었고요. 또 정책 공조를 통한, 그러니까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공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모멘텀이 조금 일시적으로 국내 경기 부양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은 좀 수그라드려는 이러한 지금 흐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어제 미증시 올라가면서 갭상승 나왔다가 음봉으로 떨어졌죠. 이런 것처럼 2100선을 돌파하기 위한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은 조금 힘이 좀 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모멘텀이 약간 좀 소멸 상태. 그래서 다시 좀 미국에 눈을 돌려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장이 끝났고요. 오늘 시간으로 미국 이제 주중 FOMC 의사록. 얘네들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의사록을 공개를 하고요. 또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죠. 21일, 23일 이러한 좀 미국 이벤트. 경제 지표는 뭐 여김없이 좋습니다만. 또 이 옐런 의장의 이제 발언들, 과연 연준 내부 분위기가 테이퍼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유동성 랠리에 건드리면 안 되는 이 판도라의 상자, 열어서는 안 된 판도라의 상자가 바로 금리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또 어떠한 자기네들끼리 지난 FOMC에서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그 회의록들이 이제 펼쳐지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때도 이제 발언들을 통해서 얘기가 구조적으로 오고 가느냐에 따라서 금리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저거를 과연 건드릴까? 건드리면 언제 건드릴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 흐름들을 이번 대기 즉 현행하고 있는 이 저금리 기조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 뭡니까?
뭐 뻔한 얘기죠. 우리는 지금 경기가 뭐 북동부 한파로 인해서 1분기 GDP가 안 좋았고 예상했던 대로 2분기 GDP는 호전을 보였고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확신을 갖고 있지만 뭐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저도 하다 보던 내용이니까 뭐 주저리 그냥 읊어지네요. 고용 지표에 대한 아직까지 뭐 확신은 없고 뭐 부동산 경기는 활성화를 보이고 그래서 테이퍼링은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는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건드릴 생각은 없다. 뭐 이런 그 얘기들, 즉 시장에 계속적으로 뭐 똑같은 얘기들, 뭐 7월 FOMC 때나 뭐 이렇게 계속 좀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롤링 되듯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상치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얘기입니다. 그죠? 한 번에 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태까지 금융위기에 잘 쌓아왔었던 이 레퍼런스 노하우들을 발언 한 번 잘못해서 지난 작년 5월 달에도 벤 버냉키 지금 옐런 의장으로 바뀌었지만 벤 버냉키 의장이 작년 5월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자기 딴에는 갑자기 이걸 발표하면 시장에 충격이 더 올까봐 자기 딴에는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냥 스케치한 거를 스케치북을 그냥 보여준 건데 글로벌 증시가 굉장한 요동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옐런 의장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고요. 또 옐런 의장은 매판은 아니죠, 그죠? 굉장히 시장 비둘기파적인 이 드라기 총재와 더불어서 ECB 중앙은행 총재 FRB 의장이기 때문에 또 좋은 얘기들을 좀 해줄 걸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잠깐만 보면 뭐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닐 것 같지만 그냥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장이 또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뭐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또 갭상승 음봉이 떨어지는 장세라 이러한 관점에서 지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수의 박스권 레벨이 높아졌을 뿐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2100이라는 벽을 높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1950에서 2050이었다는 박스권이 기관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외국인이 한번 2100까지 갖다 때려놔서 바리게이트가 올라가거든요. 기관은 항상 밑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북진을 하기 시작하면 그 바리게이트도 따라 올라갑니다. 즉 1950을 저점, 2050을 고점으로 한 박스권이 외국인이 바리게이트를 위로 북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은 2100, 지지대는 2000선으로 50포인트 정도가 그냥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시장은 그냥 다리 쭉 뻗고 편히 보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장은 뭐 괜찮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저도 예전에 미국 증시 안 좋은 변동성 구간에서는 정말 아침에 새벽부터 미국 증시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끔 7, 8시까지 늦잠도 자고요. 그죠? 미 증시가 워낙 편안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일단은 분석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많이 되죠. 미 증시 아무리 분석해봐야 다음날 뻘뜩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자, 제가 오늘 갖고 온 내용들은 국내 증시는 이 정도로 보시고, 자, 유커의 시대가 왔다. 유커의 시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움직이는 거, 증권, 은행주들이 움직이는 거는 지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만 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은 이머징 마켓, 인도, 베트남, 필리핀, 터키 이러한 이머징 마켓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간다. 이머징 마켓 상승을 이끄는 업종이 어디다? 금융업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순매수도 이머징 마켓 쪽에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머징 마켓들이 상승 1위 업종이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융업종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 편승의 시류에 편승한 거고, 지금 이 틈새를 잡고 올라가는 쪽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물론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한 번씩 이게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개별 그런 종목 트렌드 외에 시장에 조금 부류를 갖고 있는 이러한 움직력,
응집력이라고 그러죠. 같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섹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게임이죠. 모바일 게임, MG라고 할게요. 게임빌, 오늘도 신고가죠. 컴투스. 정말 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이 게임이 탄생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있죠. 그죠? 뭐, 미국의 진가나, 뭐, 중국의 텐센트, 뭐, 이러한, 캔디 크러쉬 사가의 올해 상장한 킹, 이러한 그 게임사들이 우리나라도 국내 내부적인 이 좁은 우리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좀 롱런할 수 있는 게임들. 킹이 뭐지요? 세계 시가총액 1위 게임사가 킹인데요. 모바일 게임. 대표작이 이제 딴 거 없어요. 게임사는 게임하는 잔들. 화이자가 세계 최고의 제약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전 제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단은 비아그라가 대박이 났기 때문이고, 킹이 세계 제일의 모바일 게임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캔디 크러쉬 사가의 그러한 그 엄청난 흥행이었죠. 즉 이러한 그 바이오 제약주들이나 모바일 게임주들, 엔터주들이 고포가 가능한 이유, 프리미엄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잘 터지면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그죠? 고프리미엄이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만 잘 터지면. 그리고 일정 수준 BP만 지나가면 제조 원가가 없기 때문에, 그죠? 게임 만들어 놓으면서 유지 보수비만 필요하지 뭐 인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게임 개발비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BP 손익분기점만 넘어가면 제조 원가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포가 가능하거든요. 뭐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 특히나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쭉정이와 알곡은 갈렸죠, 그죠? 쭉정이들 뭐 돈 안 되는 국내 내수에 시달리는 기업들은 여전히 죽쓰고 있고요. 뭐 컴투스 게임빌,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위메이드 이번에도 그죠?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굉장한 주가 상승 가도를 보여주는 이러한 같은 업종, 같은 섹터 내에서도 주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제가 6화의 시대라는 거 갖고 온 이유가 바로 이거죠. 중국 관련주들. 뭘 해도 지금 중국을 가야 된다. 자, 대표적인 기업은 뭐 리옹쿠첸, 그죠? 리옹쿠첸 아시죠? 밥솥, 중국, 성공, 그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저희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선취 매수 한번 들어갔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이죠. 지난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중국의 홈쇼핑에서 염색약 버블비를 처음 이제 일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목표치를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뭐죠? 동성제약이었죠. 동성제약, 버블비, 세븐에이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버블비, 중국, 홈쇼핑, 첫 방송 이런 키워드들만 딱 맞춰주니까 얼마가 팔리든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상한가 딱 움직이는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전거요. 자전거 업황이 좋으면 제일 큰 삼천리 자전거가 가야죠. 지금 상한가 오늘부로 두 방 간 종목이 뭐죠? 알톤 스포츠. 중국 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알톤 스포츠. 또 올라가는 종목, 괴물 같은 종목 있죠. 화장품. 시가총액 12조 원짜리 아모레퍼시픽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최근에 200만 원 황제주에 등극했죠. 아모레퍼시픽 또 뭐 있어요? 그럼 아모레퍼시픽 큰 종목이니까 빼고 바닥에서 기차게 올라가는 종목. 산성 LNS. 뭐 하는 기업이에요?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마스크팩 얘네께 잘 팔린대요. 주가가 아주 괴물같이 올라가. 안 빠져. 알톤 스포츠, 산성 LNS, 뭐 로만손. 중국 매장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면세점 들어가고 있죠. 로만손. 뭐 이러한 기업들. 굉장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뭡니까? 미스터 피자, MPK. 중국에서 매장이 올해 흑자 전환이 얼마? 100억? 1000억? 올해 2분기에 중국의 MPK 매장, 미스터 피자 매장이 단 1억 흑자 전환했는데 1억. 이거에 그냥 주가가 그냥 1억 흑자 전환에 열광하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 다 뭡니까? 이러한 그 무리.
작년에는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알죠. 작년에는 여름 테마주라고 하는 거대한 빅 트렌드가 있어요. 여름 테마주 하면 뭐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뭐 또 뭡니까? 전력난, 스마트 그리드, 블랙아웃 관련주도 에너지 저감 장치 막 해갖고 크게 연관성을 서로 껴맞추기 하는데 얘네들은 서로 연관성은 없어요. 염색약 만드는 회사, 자전거 만드는 회사, 화장품 만드는 회사, 주얼리 만드는 회사, 피자 만드는 회사 다 연관성은 없지만 공통 분모는 있더라. 최근 급등주들을 보면 공통 분모가 뭐더라? 중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들이고 뭐다? 중국의 제조 산업재 자본재가 아니라 중국 소비재, 중국 소비를 이끌어가는 업종. 즉 중국인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이 굉장한 상승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유커의 시대가 왔습니다. 유커의 시대. 국내 중국인 관광객이 뭐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올라갔다는 걸 뭐 이미 익히 들어서 아셨죠? 그래서 여행 업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유커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대만, 홍콩, 아시아를 넘어서 미국, 유럽 확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해야 될까요? 여행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행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여가 활동을 이제 즐기고 선진국화되고 있다. 소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오면 뭐 제주도, 명동 이쪽에만 중국인들이 몰렸는데 지금은 뭐 어디 가도 제가 집이 영등포구 양평동인데요. 거기 워터파크가 아주 동네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다 중국인이에요. 동네 워터파크에 중국인들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죠? 중국인들이 소비를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소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면이다. 항상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옆에 있다, 주변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경제가 체질이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질적 성장, 연 9%대, 10%대 목표 성장을 잡고 세계 경제 굴뚝. 그죠? 우리나라 금융위기 전에 조선철강화학주들 STX 지금 얼마입니까? 1,000원짜리죠. 그때 당시에 뭐 15만원, 18만원 갈 때 조선철강화학주들 지수 2,000포인트 처음 넘어갔으면 열광하면서 올라갔었던 중국 굴뚝주들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구조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 굴뚝산업은 진다. 장이 지금 2,070포인트인데 조선주들 계속 신저가 땅굴 계속 뚫고 내려가죠. 화학주들 계속 뚫고 내려갑니다. 정유주들 오늘 ELS 낙인 걸려가지고 6, 7% 급락 나왔습니다. 장이 아무리 올라가도 조선철강 화학은 못 가요. 최근에 포스코나 좀 움직였지. 그죠? 현대아이스코는 철강주가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주지요. 자동차 내용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현대아이스코 제외한 철강주들 다 언더란 말입니다. 굴뚝산업은 지고 소비산업이 뜨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제일의 수출국이 누구죠? 중국입니다. 중국에 관련한 굴뚝주들은 떨어지고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좀 전환기를 마치고 있다. 전환기. 자, 그럼 중국에서 소비산업이 그럼 왜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 부분. 자, 경제 성장 더불어서 이제 소득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중산층들이 등장을 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중산층과는 레벨이 틀립니다. 일례로 뭐 명동에 무슨 백화점 뭐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가면 일단 뭐 와서 뭐 돈을 원체 쓰니까 그러면 자, 돈을 한 1,000만 원 썼어요. 그러면 자, 고객님 저기 1,000만 원 이거 VIP 위에 룸 가시면 고객센터 가시면 이거 10% 상품권 드리는데 이거 좀 받아가세요. 그러면 뭐 상품권 얼마 주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 드립니다 하면 됐다고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만큼 신흥국 중산층들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 중국 도시 근로자의 임금이 2005년도 이후에 연평균 13% 성장했다. 굉장히
CAGR이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연평균 성장률. 13%면 굉장한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나 미국 기업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처음에 중국 공장 갔던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중국 갔다가 얘네들이 임금이 계속 비싸지니까 어디로 가? 자꾸 이제 베트남 가고 필리핀 가고 딴 데로 가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미국은 다시 본토로 돌아오잖아, 그냥. 어? 임금이, 이제 임금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노동자랑 중국 공장의 임금이 싸서 갔는데 임금이 점점 올라오면서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거기에 공장을 설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더 싼 나라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중국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은 떨어지는 거고, 대신에 소비. 예? 소비. 연평균 13.9% 성장이 되더라. 그죠? 사회보장 확대, 보조금 지원들이 중국 경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정부 정책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정부 정책도 서부 개발을 통해서 도시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중국이 지금 도시화, 우리나라도 처음 개발도상국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았죠. 지금도 뭐 완전한 평준화는 아니지만 도시와 농촌 간에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얘네들도 우리나라 한 20, 30년 전을 생각하시면 되죠. 서부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정부적인 측면에서. 그죠? 그래서 중국 도시화율이 지금은 50%지만 이거를 10년 안에 6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농촌이 도시화가 되면서 그럼 다시 중산층이 늘어나고 또 소비는 확대되고. 이게 뭡니까? 선순환. 소비의 선순환이죠. 선순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좀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규제 강도 역시 약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중국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법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 공산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죠. 그죠?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건 일단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을 살살, 여기가 간지러운데 여기를 긁으면 딱정이가 떨어져.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방비책으로 여기 가려우니까 어때요? 긁긴 긁어줘야 되니까 옆을 긁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다른 데라도 시원하라고. 이 가려움증을 잊으려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화장품. 화장품 소비세 인하.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쫙쫙 올라가는 화장품 관련. 응? 다 중국입니다. 지금 소비세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10,000원짜리를 사면, 우리나라 환율로 10,000원짜리를 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냐면 중국이 지금 3,000원을 내야 돼요. 세율이 30%야. 그죠? 텍스가 굉장히 비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하해 줄게. 이제 1,500원만 내.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그죠? 1,000원만 내. 소비세율을 인하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자구책들, 노력들을 다른 것들을 긁어주면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해주고 있다. 자, 그리고 환율 자체.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환율 영향인데, 환율. 자, 중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불황형 흑자이긴 합니다만 경상수지가 지금 뭐 2년 넘게 흑자를 기록해주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중국이 지금 4조 달러. 4조 달러입니다. 달러. 4조 원이 아니라 4조 달러로 넘어갈 정도로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경상수지 흑자 계속 이어가고 있고 누가 견제합니까? 중국을,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또, 야, 우리는 돈 못 벌고, 우리는 계속 돈 풀고, 달러 약세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노력하고 경상수지를 적자 보면서까지 세계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네는 경상수지 흑자 내고, 외환 보유고도 많고, 너네는 환율 조작국이야 하면서 미국이 계속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결국은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지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미국의 입김 영향을 좀 당해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올라갈 수 있어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간다. 뭐예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죠. 그죠?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면 자, 수출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 나오면 수출주들은 부담이죠. 하지만 내수주들은 화랑이란 말입니다. 그죠? 수입하는 업체들은 좋아지잖아요. 내수주 화랑, 수출주 부담. 위안화 절상도 내수 산업을 촉진시킨다. 미국의 입김마저도 정부 정책, 미국의 입김, 중산층의 등장, 그죠? 도시화, 모든 중국의 지금 키워드들이 내수에 밀집돼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1의 수출국인 중국이 이렇게 산업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까꿀러 가서 화학주 해야 된다? 조선주 해야 된다? 아니죠. 그러면 중국의 트렌드 변화에 중국 소비재들로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일단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죠? 두 종목. 역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조선주 설명드리지 않겠죠. 그죠? 예. 중국 관련 소비재, 중국 소비재 관련 두 종목 또 잠시 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중국 내수주는 아니죠. 그죠? 이제 중국 시장에서 확실하게 입지를 갖춘 기업들 하자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 가치를 반영합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까?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나는 시장입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이미 중국에서 진출한 지 오래된 기업들, 예를 들면 중국 관련해서 의료업체도 베이직 하우스랄지, 그죠? 이런 그 기업들은 워낙 중국에서 이미 볼장, 단물, 쓴물 다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성장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진출한 지 지금 한 3년 넘었는데 이제 중국 내수 선언한다고 그 브랜드가 뜨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브랜드라는 것은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스터 피자처럼, 그죠? 이제 막 매장 오픈하는 기업들, 그죠? 삼성 LNS처럼 이제 막 마스크팩 팔리기 시작하는 기업들, 동성제약처럼 이제 막 홈쇼핑에 런칭한 기업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아모레 퍼시픽만 봐도 이 열기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의료업체 중에 오늘도 보니까 의료업체들 굉장히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섬유유복주들 최근에 영업무역 날아가기 시작했고 또 오늘도 신원이나 이런 그 중소형 브랜드들도 주가가 조금씩 10%대 이상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 NK트렌드는 좀 미리 올라간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제 막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브랜드도 있을 거예요. 버커루나 TBJ, 엔듀 이런 그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전문 업체입니다. ODM 업체는 아니고 자기가 직접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국내 캐주얼 의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캐주얼 분야에서는 5위권, 5위.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고요. 그리고 TBJ나 버커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는 신인 모델이나 연예인들을 기용해서 백화점 중심의 유통 채널을 확보해서 국내 시장에서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좀 업력은 오래됐어요. 지금 막 신생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성장세가 둔화. 이제 의류업체들을 보면 브랜드별 국내 매장 수가 100개를 초과하면 이제 거의 단물은 다 봤다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됩니다. 이거는 뭐 MK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뭐 전 의류 이쪽 업황의 기업들이 모두 다 느끼는 공통되는 숙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국내 매장 수가 100개를 초과한 이후에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둔화되고 있죠. 자, 그러면 MK 트렌드는 이제 확실한 캐시카우는 충족이 됐어요. 아, 이것만 해도 그냥 밥은 먹고 살아요. 예를 들면 뭐 내가 기업을 하면 일단은 뭐 직원들 월급 주고 그냥 나도 그냥 뭐 좋은 차 외제차 타고 다닐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경영자라고 한다면 회사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기업이죠. 그죠? 자전거처럼 멈추면 쓰러집니다. 계속 달려야죠. 그것이 잘된 길이든 잘못된 길이든 끝없는 도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MK 트렌드가 선택한 길이 바로 NBA죠. NBA. NBA가 좀 모자로 유명한데요, 브랜드가. 모자. 런닝맨에서 최근에 송지효 모자로 더 좀 유명세를 많이 탔죠. NBA 브랜드 모자가 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미국의 야구 모자나 이 농구 모자가, 그죠? 농구 모자가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건 아니고 이 NBA가 중국에서 우리 이 시장에 드디어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NBA. 그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모든 키워드들이 중국에 맞춰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NBA 모자가 약 한 2만 원 정도 예를 들어 2만 원에 팔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는 한 2만 8천 원 정도? 한 40%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2만 8천 원 정도. 가격이 비싸요. 비싸. 중국의 서민을 노린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좀 비싸요. 2만 8천 원 정도는 비싸고 수수료율.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NBA 모자를 2만 원 주고 샀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롯데백화점을 가서 NBA 모자 2만 원 주고 샀으면 백화점에서 얼마 띄어먹게요? 롯데백화점에서 거의 한 30% 띄어먹고 있습니다. 2만 원 주고 샀는데 한 6천 원은 백화점 거예요. 자릿세죠, 자릿세.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NBA가 가져가는 브랜드 수입은 14,000원 정도죠. 그죠? 백화점이 굉장히 많이 띄어먹습니다. 근데 중국 백화점은 이 수수료율이 약 한 20%대, 한 4,000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자, 어때요?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중국에서 파는 게 이문이 거의 곱절은 나오죠. 가격도 30-40%가 비싸, 수수료율도 우리나라 국내 백화점보다 싸. 그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매출 100억은 영업이익이 2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단 영업이익 기여도라고 하거든요. 이 잡히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MK 트렌드가 우리나라에는 2011년도에 브랜드를 런칭을 했지만 그죠? 2011년 브랜드 런칭을 했지만 중국 성장을 위해서 작년에 2013년 9월 달에 NBA 차이나와 같이 중국, 홍콩, 마카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죠? 라이센스 계약 체결 안 하고 가서 팔면 불법이고 짝퉁이죠. 그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이미 작년에 해놨고 1호점이 언제 나왔어요? 오픈! 딱 1호점! 5월 달에. 작년? 아니요. 올해 5월에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1호점 오픈. 그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이 성장성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1일 평균 매출액이 약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요. 200~300만 원. 1일 평균이 한 매장 하나에서. 그죠? 그리고 올해 NBA 매출액이
한 5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올해 말까지 이 회사의 목표는 매장 수가 일단 많아야지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판을 깔아놔야죠. 올해 말까지 중국 매장을 20개 이상으로 늘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년까지는 50개로.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100개까지 점포를 늘릴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중국의 이 농구 열풍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국민 스포츠라고 불릴 정도의 중국의 이 농구에 대한 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스포츠,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 과연 중국 시장이 이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느냐. 중국 의류 시장 규모가 1조 1000위안. 1조 1000위안. 원화환산으로 한 186조. 역시 인구가 많으니까. 186. 의류, 모자, 신발, 뭐 옷, 이런 그 시장 규모가, 모자, 신발, 의류 시장 규모가 186조 원이란 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보면 CAGR, 연평균 성장률이 24%대. 24%, 굉장히 높은 성장. 중국의 중산층이 늘어나고 소비가 확대되고 임금이 늘어나면서 얘네들이 옷에 쓰는 돈이 연평균 24%가 증가해서 지금 우리가 원화환산으로 186조까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또 스포츠 여가 시장도, 여가용품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7조 4천억 정도까지. 여가에 쓰는 비용도 7조. 인구가 많으니까 장난 아니죠. 그죠? 여기에 부합한다. 국민 스포츠 중국의 농구, 거기에 이제 NBA 브랜드를 런칭해서 올해 이제 막 이 매장 수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과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논리, 그리고 프리미엄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이 기업을 보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본업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본업도 일단은 캐시카우죠. 그죠? 이제 원래 여름옷이 얇기 때문에 이문이 별로 안 남습니다. 여름옷이 하나에 막 10만원, 20만원 하진 않고, 명품 브랜드 아니면 TBJ, MK 뭐 이런 바카로 같은 브랜드들이 티 하나 팔면서 10만원, 20만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관련주들은 명품 브랜드들 아닌 이상은 여름에는 좀 비수기입니다. 가을, 겨울 돼야 이제 옷이 두툼해지고 이제 비싸게 옷을 받을 수 있겠죠. 파카 하나 이제 10만원, 20만원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본업도 지금 막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본업이 너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본업이 잘 되는 상태에서, 본업은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다릴 때 주가는 저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아도 본업이 밑에서 발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 날아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본업도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다. 그죠? 3, 4분기 가을, 겨울 성수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안정적인, 주식의 가장 환상적인 호흡이거든요. 본업,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일단 그거 안 해도 먹고는 살아. 그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탁 달 때 주가는 로켓처럼 핑 하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 흐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44억 나올 것 같고요. 그죠? 이제 막 중국 브랜드가 중국에서 1호점, 2호점 막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올해는. 하지만 내년도 185억까지. 그죠? 올해는 4% 증가를 할 거지만 내년에는 62%. 이거는 미니멈이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죠? 터지기 시작하면 브랜드라는 것은, 그죠?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굉장한 이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NBA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한 이 고성장을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질 기업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많이도 오르긴 올랐어요. 지금 보면 예,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뭐 과거를 기준으로 하면 뭐 7,000원, 8,000원짜리가 지금 한 14,000원까지 가 있으니까 많이 올라 있다라고 치지만 자, 이제 주가는 땡겨보면 자, 여기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8월 첫 상한가 8월 5일날 들어왔었던 이 첫상 주식은 항상 첫상이 중요하거든요. 첫 상한가가 재료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죠? 뭐 그날 뭐 실적이 나왔다든지 뭐 중국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든지 뭐 이런 뉴스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 뉴스에 8시 뉴스에 나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한가는 순수한 상한가. 뭡니까? 그냥 돈의 힘으로 아무런 재료 없이 누구 돈? 외국인 돈. 외국인 지분율 보이시죠? 여기 팍 뛰어 올라가죠. 외국인이 이날 이 종목을 상한가까지 그냥 쭉 그냥 땡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 볼 거 없어 그냥 사. 외국인 지분율도 이제 6%대밖에 안 돼요. 그죠? 외국인들의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비싸게 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단가를 지키죠. 그죠? 조정 구간에서도 이 상한가에 몸통을 안 건드리죠. 자, 십자를 그려보면 그죠? 그러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슝 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러한 말 그대로 플랫폼 패턴, 비행기가 이륙하는 패턴을 쑥 그려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해서는 뭐 MK 트렌드도 이제 막 터지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시장은 이런 그 성장성에 대한 베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마찬가지.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도 이 종목을 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아까 잠깐 말씀만 드렸지만 뭐 산성 LNS 주가 올라가는 거 정말 뭐 괴물이지요. 쫙 당겨보면 그죠? 그냥 뭐 들였다 올라갑니다. 뭐 그냥 중국에서 마스크팩 파는 회사입니다. 예, 우스갯말로 뭐 이건희 회장을 보고 만수르가 뭐 폰팔이라고 하지만 예? 산성LNS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중국에서 마스크팩 하나 파는데 주가 올라가는 이 속도감 굉장히 짜릿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 알톤 스포츠 지금 실적을 내는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상한가 두 방 땅 그냥 중국에 생산법인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예전에 알톤 스포츠 하면 기억나시죠? 한참 별그대 열풍 뜰 때 5월 달에 천송이 자전거. 전지현이 타고 간 자전거가 뭐 알톤 스포츠 거라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한번 테마가 불었던 게 그냥 5,000원대인데 벌써 10,000원 넘어가 있네요. 그죠? 중국과 합이 맞는다. 중국과. 모든 지금 기업들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 다 중국과 합이 맞아 있어요. 또 MPK 이 종목도 흑자 전환 1억 단돈 1억 흑자 전환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솟구쳤죠. 그죠? 이 기관 애들 추격 매수하는 거 보세요. 정말 기관 투자들도 이런 호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MPK 뭐 로만손 아모레퍼스픽 그죠? 모든 종목들이 지금 트렌드에 MK 트렌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올라간 거 별로 없어요. 주가라는 것은 끝나봐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저기 가 있으면 이 상승이 지금 이게 높아 보이지만 이게 여기 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산성 LNS 저 밑에 안 보여요. 그죠? 지금 뭐 오늘 음봉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중국 관련 내수와 키워드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수는 요놈 MK 트렌드를 일단 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시간 관계상 지난주 리바이브 한 번만 더 할게요. 화장품주들 지금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너무 비싸. 산성 LNS 마스크팩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ACT 설화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재료 원료 납품하는 회사 ACT도 많이 올랐어.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은 코스온 하나 있습니다. 코스온 아직 덜 올랐어. 차트 좀 당겨볼까요? 말씀드렸죠. 최근에 좀 이 물량 시비가 발행될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더딘지 몰라도 아직 안 오른 주식이 제가 봐서 요런밖에 없어요. 요런밖에. 매수하기 아주 좀 온도가 적당하죠.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이평선 정배열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합이 맞죠. 중국 내수 화장품 ODM 중국 법인 그죠. 아직 수급만 좀 안 따라주네요. 기관 수급이 아직 없어. 얘네들도 지금 긴가민가. 얘네가 긴가민가를 왜 하냐면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얘가 원래 화장품 팔던 회사가 아니라 올해 3월에 오산 공장이 지어놨던 게 가동이 되면서 올해부터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화장품 매출 비중이 원래 안 컸어요. 근데 올해 오산 공장 3월달부터 가동되면서부터 화장품 코스맥스 한국코마처럼 화장품 ODM 업체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이 원하는 건 하나겠죠. 기관이 원하는 건 뭐다? 턴어라운드를 보여줘. 오산 공장 돌아가는 거 알았어. 화장품 나오지? 그게 돈이 된다는 것만 보여줘. MPK처럼. MPK 중국에서 흑자 내는 것만 보여줘. 흑자 내는 거 보여주자마자 그냥 위로 쐈죠, 기관이. 코스온도 마찬가지. 2분기 영업이익 10억, 20억이 나오겠어? 안 나오지. 3월 달부터 공장 돌아갔는데 갑자기 무슨 도깨비 방망입니까?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오게. 흑자만 보여줘. 미스터 피자처럼 단돈 1억이라도 좋아. 흑자를 보여줘라 이거죠. 그죠? 흑자. 그래서 코스온 아직 실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살 수 있어요. 실적 나와서 흑자 보여주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또 못 잡죠. 그죠? 미리 이런 것들은 잡아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죠? 흑자만 보여줘. 흑자 보여주면 기관 애들이 굉장히 좀 크게 쏠 주식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좀 중국 관련주들이 핫한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고요. 중국 관련주들, 중국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은 어떤 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매매에 있어서는 또 매매의 타이밍,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죠. 그죠? 매수 매도가 좀 어려우신 분들, 목표 주가 선정이나 종목을 갖고 갈 때 이 주포들의 움직임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건승하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과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